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분들 중에는 우울감이나 불안 또는 답답함과 무기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직접 그런 감정을 겪지 않더라도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울증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나 왜 이러지?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혼자 모든 걸 감추고 버티다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울증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왜 생기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상, 특히 불교적 명상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우울증 극복의 유일한 방법이나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정신건강 문제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겪어온 삶의 맥락마다 너무나 달라서 단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적어도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라는 작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런 명상 방법도 있구나. 한번 시도해 볼까? 하면서 일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쭉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가시고 아닌 부분은 흘려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들 기분이 다운된다, 의욕이 없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무겁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사실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문제예요.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삶 전반에 활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나 존재 이유마저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죠. 예를 들어 평소엔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 전혀 흥미가 안 생기거나 친구들 만나면 재밌게 수다 떠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혼자 있고 싶어지는, 혹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상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식욕이나 수면 패턴도 크게 달라져서 밥맛을 잃거나 밤낮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살아서 뭐 하지?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지? 같은 어두운 상상 속에 잠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울증은 정말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영역을 강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하게 만들죠. 그런데 사실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릴 때 겪은 환경적 트라우마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사고나 상실감 같은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해요. 또 사람들이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 역시 우울증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어지면 우울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라고 쉽게 치부할 일이 아니죠. 몸이 아파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뇌 안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면 약물 치료나 기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쉽게 말해 운동 좀 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내, 이런 식의 가벼운 조언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가 좀 더 기운을 내보아 라는 말이 오히려 그래 다 내 탓이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잖아 라고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울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은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 간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과가 필요하면 치과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의 의사를 찾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면 의사가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항구울제나 안정제 혹은 수면제 등을 적절히 쓰면서 병원과 상담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살피고 또 서서히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는 시기죠. 이 과정을 통해 극단적으로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상담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같은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약물 치료가 절대적이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상담 치료나 다른 대체 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바깥으로 한 발자국조차 내딛기 힘들어지는데 그 벽을 깨고 상담실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세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박하게 평가하거나 사소한 일도 내 탓이야, 나 때문에 망했어 라고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 조금씩 깨나가는 게 쉽진 않지만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인지 방식을 수정해 가면 스스로에게 덜 가혹해지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습관이나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조금씩 바꿔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더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거창하게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조깅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담을 줄이고 늦어도 아침 8시에는 일어나 보겠다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김에 5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본다거나 날씨가 괜찮다면 햇볕을 잠깐이라도 쬐면서 걷기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행동이 처음엔 무척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조금씩 환기될 수 있어요. 의외로 햇볕만 제대로 받아도 신경 전달 물질 분비와 생체 리듬 조절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또 식사 습관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밤에 폭식하고 혹은 술이나 카페인 음료로 기분을 달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어디서나 들을 법한 말이라서 또 흔한 얘기네, 나한테는 안 통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흔한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마음이 더 흔들리기 쉽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생활 습관이 망가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라도 끊어보자는 취지에서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집에 틀어박히거나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거죠. 물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고립되는 동안 마음은 더 암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괜찮니? 힘든 거 있어? 하고 묻고, 긴 얘기는 아니더라도 너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말해도 돼 라고 말해주면 정말 심적으로 큰 버팀목이 돼요. 이번에는 불교적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고 깊게 해볼게요. 일단 불교 명상이라는 말부터 들으면 어떤 분들은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이걸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서양에서도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명상치료 기법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실천되고 있어요.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을 종교적인 문맥을 제거하고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실험과 임상 연구들을 통해 이 마음 챙김 명상법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지어 만성통증 환자들에게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종교 자체와 상관없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으로서 마음 챙김 명상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분들 중에는 우울감이나 불안 또는 답답함과 무기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직접 그런 감정을 겪지 않더라도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울증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